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정오입니다. 어제 동아일보 사설은 놀랍게도 이 법을 어기면서 또 상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 경찰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한 사실, 즉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총경급들의 불법적 행위를 사실상 비호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판성 댓글이 달렸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설이 어떤 변화를 보일까 제가 기다렸다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오늘은 양비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양비론이라는 게 참 편리합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로부터 욕먹을 소지를 안 남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게 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양비론적 그런 순화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양비론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장들, 일부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은 분명히 이게 위법입니다. 그러면 위법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 위법과 합법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면은 그건 누구 편입니까? 결국 범법자를 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법의 기준은 뭐냐? 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이라는 잣대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라, 말씀 부리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없어집니다. 국가가. 우리나라에는 가만보면 이 국가라는 말을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가는 다릅니다. 나라에 법이 세워져야 그게 국가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식은 강한데 이게 나라의식이 잘못되면은 종족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나라에 국법을 세우면은 그게 공동체가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거든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열린 정부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하여 25일 군으로 치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형사 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소개한 뒤에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로 경찰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와 경찰 수뇌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요? 경찰의 반발이라고 하면 그 경찰은 누굽니까? 소수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집단 항명한 서장들이 경찰 전체를 대표합니까? 경찰이 반발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이 될 것 같으면 무슨 경찰을 대표하는 경찰 수뇌부의 반발이 있었을 때만 경찰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문장으로 이 사설은 항명한 경찰을 마치 경찰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과장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쓰여지는 글은 결국은 다 잘못 방향을 잡기 십상입니다. 30일 경감 경위급 경찰관들이 전국 팀장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등등 하면서 이 반발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는 것도 불사할 태세다. 이거 강대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한쪽은 법을 합법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거고, 한쪽은 그게 도전하는 세력인데, 강대강 하면은 이것도 이건 양시론입니다. 양시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법과 준법을 동격으로 놓으면은 준법이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해법을 모색하면서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양측을 자극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가 경찰 내부의 반대에도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발단이 됐다. 이건 아주 사설의, 이 잘못된 사설의 치명적 문장입니다. 이거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조직도상. 그러면은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좌할 경찰국이 있어야 제대로 관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명 되는 아주 작은 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 인사 등에 관해서 업무를 파악하게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재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도와주는 기구인데 또 거의 대부분이 경찰관으로 충원이 됩니다. 이게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조직이라고 동아일보가 아주 위험천만한 단정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총경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놓고 이 장관이 쿠데타라고 몰아붙인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양측의 퇴로를 막아 사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 문장도 틀렸죠. 총경들이 모여 이러면 안 되죠. 총경들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해야죠. 또 일부는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총경들이 모여 해놓으면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법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합법적 행동을 했는데 장관이 쿠데타로 몰고 갔다. 이거 완전히 행정안전부 장관 욕하기 위한 논리입니다. 당장 26일 국무회의에 경찰국 신설 관련 행시행령안이 상정돼 통과된다면 양측 간의 협상의 여지는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협상이라고요? 아니, 비유를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도와 형사들 사이에 협상을 합니까? 강도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온 형사가 안 다치려고 강도와 협상을 합니까? 비유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부는 시행령안의 처리를 미루고 경찰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양비론의 비극입니다. 여기서 무슨 좋은 돌파구가 생기겠습니까? 정부는 시행령안의 처리를 미루고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안의 처리를 미룬다면은 불법의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그 쿠데타 세력 앞에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시할 수 있는 동아일보의 비극성을 봅니다. 경찰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라고요? 아니, 자제가 뭡니까, 이거? 집단 행동을 중단하라고 해야지 자제하라고요? 자제라는 것은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안의 처리를 미루고 경찰은 집단 행동을 자제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시행령안을 통과시켜서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동아일보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도 어제 양비론 폈다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리고 조선일보만이 확실한 스탠스를 잡는 바람에 조중동에서 역시 조선일보가 다른 문제도 많지만은 상대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자유민주적 법치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동아일보 사설이 나오면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가 일제시대에 그야말로 민족지로서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이 법질서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3대 가치는 진실, 정의, 자유입니다. 사실 위에 정의를 세운다는 게 바로 법집행을 말합니다. justice는 영어로는 정의란 뜻도 있지만 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에 기초한 법이라야 그게 justice가 되는 겁니다. 그 justice라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진실, 2층은 정의, 3층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